네, 여러분. 분모가 같은 분수로 나타내어 볼까요?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학책은 72쪽, 73쪽입니다. 72쪽, 73쪽을 펴주세요. 준비됐나요? 네. 준비됐으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번입니다. 문제 1번부터 가는데요. 텃밭 그림이 있죠. 지금 중긴의 텃밭, 연순의 텃밭, 슬긴의 텃밭 해서 이렇게 텃밭 그림이 있는데, 네모나게. 이 텃밭을 이제 크기를 비교하는 겁니다. 근데 중긴의 텃밭은 딱 보자마자 어떻습니까? 아, 얘는 작네. 3분의 1밖에 안 되네. 작네. 그런 생각 들죠? 하지만 연순의 텃밭과 슬긴의 텃밭이 이제 좀 헷갈리는 거예요. 그림으로 봤을 때 어떤 게 큰지. 사실은 눈썰미 있는 사람들은 알 수 있어요. 하지만 이제 우리 눈썰미 없다 생각하고 헷갈린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3분의 2, 연순의 텃밭은 3분의 2고 슬긴의 텃밭은 4분의 3입니다. 둘 중에 어느 게 클까? 물론 텃밭 전체의 크기는 다 같다고 보는 겁니다. 1로 같다고 보는 거예요. 그럴 때 연순의 텃밭과 슬긴의 텃밭 중 어떤 것이 클까에 대한 문제가 지금 문제 1번입니다. 네, 한번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네, 지금 3분의 2와 4분의 3을 교과서에 나타나 있는 대로 한번 이렇게 적어 봤는데요. 크기가 같은 분수를 한번 나타낼 수 있습니다. 분자 분모의 같은 수를 곱해서 예시가 있죠. 지금 3과 2에 곱하기 몇을 해준 겁니까? 2를 각각 해주면 6이 되고 4가 되죠. 똑같이 다르게 해줄 수도 있습니다. 이번엔 3을 곱해볼까요? 3을 곱하면 어떻게 됩니까? 9분의 6이 된다고 볼 수 있나요? 4를 곱하면 분자 분모에 똑같이 곱해주는 거예요. 분자 분모에. 이건 어떻게 됩니까? 4, 3, 12. 그 다음에 2 곱하니까 8 되겠네요. 5를 곱하면 어떻게 됩니까? 15, 10, 15분의 10 이렇게 되겠죠. 이거 지금 다 같은 분수라는 뜻입니다. 분자 분모에 같은 수를 곱하면 그 크기가 같다. 0이 아닌 같은 수를 곱하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2를 곱해준 거고 분자 분모 얘는 3을 곱해준 거고 얘는 분자 분모에 4를 곱해준 거고 얘는 분자 분모에 5를 곱해준 거고 얘는 분자 분모에 6을 곱해주면 되겠죠. 6, 3, 18, 6, 2, 12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다 같은 분수입니다. 같은 분수, 다른 분수가 아니에요. 분수는 얼굴이 많아요. 같은 크기인데 다양한 얼굴을 가지고 나타나는 거예요. 분수는. 그 중에 이 친구가 기하분수인 거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기하분수. 나 얘는 뭡니까? 7이죠. 3, 7에 22, 2, 7에 14 이렇게 할 수 있겠네요. 이렇게 3분의 1을 다양한 분수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분모도 달라지고 분자도 달라지죠. 4분의 3도 마찬가지예요. 8분의 6, 2를 곱해서 4에 2를 곱해서 8, 3에 2를 곱해서 6, 3을 곱하면 12분의 9, 4를 곱하면 4, 4, 16, 4, 3, 12, 5를 곱하면 5, 4, 20, 5, 3, 15. 지금 분자 분모에 같은 수를 곱해줬어요. 5를. 다음에 분자 분모에 6을 곱하면 4, 6에 24, 6, 3, 18. 얘는 4, 7에 28, 3, 7에 21. 이런 식으로 가겠네요. 지금 됐나요? 그러면은 분모가 같은 분수를 찾을 수 있을까요? 여기서? 분모가 같은 애들끼리. 분모가 6인 애가 여긴 없어. 분모가 8인 애가 여긴 없고. 그러니까 얘네들은 탈락. 분모가 9인 애도 없어. 탈락. 분모가 10인 애. 이렇게 나와요. 분모가 15인 애 없어. 탈락. 분모가 16인 애 없어. 반대편에 탈락. 분모가 20인 애도 반대편에 없으니까 탈락. 분모가 18인 애도 반대편에 없으니까 탈락.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31인에도 21인에도 반대편에 없으니까 탈락. 28인에도 반대편에 없으니까 탈락. 이런 식으로 하면
지금 분모가 같은 애를 찾았네요. 분모가 같은 친구는 뭡니까? 3분의 2와 같은 애는 12분의 8, 4분의 3과 같은 애는 12분의 9 이렇게 있네요. 그럼 이제 어떤 게 큰지 우리가 금방 구분할 수 있습니다. 분수 중에서 분모를 통일해주면 같은 크기로 크기 비교가 엄청 쉬워집니다. 크기 비교가 엄청 쉬워져요. 얘는 12개 중에 8조각이라는 뜻이고 얘는 12개 중에 9조각이라는 뜻이잖아요. 당연히 이쪽이 크겠죠. 그 얘기는 뭡니까? 4분의 3이 크다는 뜻이겠죠. 이렇게 할 수 있고 하나 더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24가 지금 24분의 8이 있는데 여기도 8을 곱해준다면 지금 아닌데 3, 8에 24, 28, 16 해서 하나 더 나올 수 있습니다. 계속 나와요. 사실은 규칙적으로 계속 나와요. 규칙을 찾을 수 있겠죠. 12, 24. 그 다음에 어디서 나올까요? 36에서 나오겠죠. 분모가. 이런 식으로 규칙이 있습니다. 이것도. 그럼 뭡니까? 24분의 16이 3분의 2와 같은 애고 24분의 18이 4분의 3과 같은 애예요. 역시 마찬가지죠. 24조각 중에 16조각, 24조각 중에 18조각. 크기 비교 훨씬 쉽죠.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좀 요거 하려고 우리가 분모의 크기가 같은 분수들을 쭉 나열해 본 거예요. 고셈을 하면서 분모, 분자의 같은 수를 쭉 곱해 보면서 크기 같은 분수들을 나열해 봤습니다. 왜? 분모의 크기 비교를 편하게 하려면 분모가 같아야 되거든. 분모가 같으면 분수의 크기 비교가 굉장히 편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번 제목도 분모가 같은 분수입니다. 분모가 같은 분수. 분모가 같은 분수를 왜 만들까요? 크기 비교를 위해서. 뿐만 아니고 사실은 6학년 올라가면 분모가 같아야 뭐가 됩니까? 이건 미리 얘기하겠습니다. 분수의 덧셈과 뺄셈을 할 수 있어요. 이건 6학년에서 배워요. 5학년에서 배우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분수의 덧셈과 뺄셈을 못하면 분수 계산을 할 수 없어요. 요걸 위해서 뭘 한다고? 분모가 같은 분수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 거예요. 요걸 다른 말로 두 자로 쓰면 이번 단원 제목이 약분과 통분이었죠. 통분입니다. 통분. 통짜 이거 무슨 통짜입니까? 한자어로 통일할 때 통짜죠. 갖게 해준다는 의미죠. 분은 분모를 갖게 해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통분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분모를 갖게 해준다는 뜻을 두 글자로. 그래서 지금 우리는 분모를 갖게 해주는 방법을 배웠는데 그게 뭐냐? 다시 한번 얘기하면 분모, 분자의 같은 수를 곱해서 쭉 나열해봐서 분모가 같게 나오는 애를 한번 찾아본 거예요. 네, 이해되죠?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선생님이 73쪽 분모를 갖게 만들어 봅시다 해서 이제 그림을 이용하여 분모를 갖게 만들어 보세요를 설명하기 위해서 막대 그래프를 그렸습니다. 막대 그래프를 좀 시간을 들여서 그렸는데요. 몇 번 실수를 했습니다. 사실은. 보면 알겠지만 이게 이제 3칸 중에 2칸이니까 이런 식으로 색칠이 되겠죠. 그리고 4칸 중에 3칸이니까 이런 식으로 색칠이 되겠죠. 4분의 3. 요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요 간단한 거 그리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네요. 어렵지 않습니다. 4분의 3과 3분의 2. 이렇게 보니까 4분의 3이 크네. 딱 봐도 크다고 보이네요. 그죠? 지금 전체를 0에서 1 사이라고 했을 때, 1이라고 했을 때 4분의 3을 색칠하면 요거고 3분의 1을 색칠하면 요거니까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옆에 보니까 12로 통분을 한번 해보래. 12로 통분한다는 얘기는 세 칸이 12칸으로 나눠진다는 뜻이잖아요. 12칸으로. 어떻게 나눌 거예요? 하나, 둘, 셋. 한 칸을 네 칸으로 나눠야겠죠? 그 다음에 여기도 하나, 둘, 그리고 여기도 하나, 둘, 셋. 그러면 이제 12조각이 되는 거죠. 그럼 색칠된 건 몇 조각인가요?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조각. 8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4는 12가 되려면 3배가 돼야 됩니다. 3배. 3배란 얘기는 좀 애매한데 또 이거 나누기가 이렇게 나누면 되겠죠. 맞나요? 한 칸의 크기가 결국 같아지네. 한 칸의 크기가 같아진다. 이거 12조각이 됐네요. 그러니까 한 칸의 크기 똑같이 12조각이니까 한 칸의 크기가 이렇게 같아지네요. 지금 여기 보시면 한 칸의 크기가 이렇게 같죠. 그 중에 몇 칸이 색칠된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칸이 색칠된 거죠. 지금 이렇게 된 거죠. 그림으로 생각하면 이런 겁니다. 그리고 식으로 나타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식으로 나타내면 노란색으로 해볼까요? 식으로 나타내면 3분의 2는 3과 2에 곱하기 몇을 했을 때 12분의 몇이 나옵니까? 지금 이거잖아요. 뭡니까? 4죠, 4. 곱하기 4를 해서 12가 되잖아요. 이것도 역시 똑같이 4를 곱해줘야겠죠. 얘는 8이죠. 이렇게 해도 된다는 뜻입니다. 8. 4분의 3은 선생님이 따로 해주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할 수 있죠. 그 4에다 3을 곱해주면 되고 3에다도 3을 곱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메인은 9가 나오면 되고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배우는 건 지금 통분이에요. 통분. 다시 얘기하지만 지금 12로 통분하는 걸 배운 거예요. 12로 통분하는 걸 계산한 거입니다. 그리고 밑에 예시 지금 73쪽 중간에 보면 통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걸 선생님이 그래픽으로 화면에도 보여주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분수의 분모를 같게 하는 것을 통분한다라고 하고 통분한 분모를 공통 분모라고 한다. 이거 이름은 알아야 돼요. 공통 분모라고 한답니다. 6분의 5와 9분의 4를 통분하면 뭐로 통분이 됩니까? 네, 18로 통분이 됩니다. 18분의 5와 18분의 8 해서 공통 분모 18을 갖게 되는 거죠. 이렇게 통분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크기 비교가 쉬워지는 거죠. 어느 게 더 커요? 6분의 5가 더 크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어렵지 않죠? 네, 교과서 3번 마지막 문제입니다. 교과서 3번 마지막 문제는 8분의 5와 10분의 7을 통분하는 문제예요. 8분의 5와 10분의 7을 통분하는 문제인데 맨 처음에 주어진 문제는 봅시다. 8분의 5를 에다가 분모, 분자의 같은 수를 곱해줘야지 통분이 되죠. 근데 이미 분자에는 10을 곱했어요. 분자에는 10을 곱해놔서 50을 만들었어요. 그 얘기는 분모에도 뭘 곱해야 됩니까? 10을 곱해야 됩니다. 분자, 분모에 같은 수를 곱해야 이 등호가 성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등호 성립을 중요합니다. 그래서 80이 되겠죠. 이 친구는 80이 되는 거예요. 80분의 50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10분의 7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10분의 7도 분자에 보니까 8을 곱했네요. 그래서 56을 만들었어요. 7, 8에 56을. 분모에도 8을 곱해줘야겠죠. 다른 걸 곱할 수가 없습니다. 이 등호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역시 80분의 56 이렇게 통분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10분의 7은 80분의 56과 같고 8분의 5는 80분의 50과 같다.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뭐가 큰지 확실하게 알겠죠. 80분의 50이 큽니까? 80분의 56이 큽니까? 당연히 80분의 56이 크죠. 크기 비교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통분을 하면은. 맞나요? 지금 이렇게 공통 분모 80의 분수로 고쳐준 거예요. 이게 이제 통분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수학 계산에서는 숫자가 크면 안 좋아요. 숫자가 커지는 순간 좀 계산이 복잡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가능하면 좀 더 분모를 작게 해서 통분해 주는 게 좋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최소 공배수로 통분해 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최소 공배수.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최소 공배수가 중요하다고 했던 거예요. 그러면
8과 10의 최소 공배수 우리가 구해보면 되겠죠. 8과 10의 최소 공배수를 구해보겠습니다. 여기다 쓸까요? 8과 10 최소 공배수 구하려면 똑같이 나눠야겠죠. 2로 나누면 2, 4, 8, 2, 5, 10이네요. 그럼 최소 공배수 뭘 구하면 됩니까? 이 부분이 다 최소 공배수죠. 이거 곱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그럼 뭡니까? 최소 공배수는 4, 2, 8, 5, 4, 20 5, 8, 40이네요. 40이네요. 40 최소 공배수는 40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럼 40으로 공통 분모를 40으로 통분해 주는 게 가장 좋은 통분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8분의 5를 어떻게 할까요? 8분의 5에다가 8에다가 뭘 곱해줘야 40입니까? 5죠. 5에다가도 5를 곱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40분의 25 이렇게 통분해 주고요. 10분의 7은 10에다가 뭘 곱해줘야지 40이 됩니까? 4죠. 그럼 7에다도 똑같이 4를 곱해줘야겠죠. 맞나요? 네. 그래서 40분의 4, 7에 28인가요? 28 이렇게 해서 통분을 하는 것이 가장 작은 숫자로 통분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40보다 더 작은 숫자로 8과 10을 통분하기는 여기서는 힘듭니다. 여기서 어려워요. 이제 없어요. 사실은. 불가능해요. 그래서 40분의 25, 40분의 28로 하는 게 80분의 56, 80분의 50으로 하는 것보다 낫다 이 얘기입니다. 그럼 40분의 25와 40분의 28 크기 비교 역시 되죠. 얘가 크구나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계산할 때도 훨씬 쉬워요. 훨씬 쉽습니다. 계산이. 우리가 작은 숫자로 계산하는 게 훨씬 쉬워요. 그래서 통분을 할 때는 분모 8과 분모 10의 최소 공배수가 공통 분모가 되도록 통분을 하는 것이 좋다. 이것이 오늘의 결론입니다. 됐나요? 네. 어렵지 않죠? 네,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